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부트 새 시작하기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를 위한 입문 과정으로 프로젝트 생성부터 설정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가 무엇인지, 스프링 이니셜리즈어 사용법, 프로젝트 구조 이해하기, 어플리케이션 YML 설정 방법, 스프링부트 3의 새로운 기능, 그리고 의존성 관리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마다 실습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프링부트란 무엇인가입니다. 스프링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처럼 복잡한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덕분에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설정으로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임베디드 서버가 내장되어 배포도 간소화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대기업부터 많은 스타트업까지 스프링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코드가 스프링부트의 시작점입니다. @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 하나와 메인 메서드 하나면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됩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 메서드는 단 한 줄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이 한 줄이 실행되면 임베디드 탐캣 서버가 시작되고 모든 빈이 등록되며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아래 헬로 컨트롤러는 간단한 REST API 컨트롤러입니다. @ REST 컨트롤러와 @ get 매핑 어노테이션으로 HTTP GET 요청을 처리하여 헬로 스프링부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스프링부트의 핵심 철학은 설정보다 관례, 즉 컨벤션 오버 컨피겨레이션입니다. 전통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XML 설정 파일을 수십 개 작성해야 했고 초보 개발자들은 설정 파일과 씨름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스프링부트는 이 문제를 자동 설정으로 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복잡한 XML 설정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5분이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의존성 주입, 제어의 역전,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스프링의 핵심 개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이니셜리즈어입니다.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 기반 도구로 스타트 스프링 IO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선택하듯이 필요한 기능을 체크하면 완성된 프로젝트 구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 호환되는 라이브러리 버전을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옛날에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말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타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드 도구로 메이번과 그레이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요즘은 그레이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빌드 속도가 빠르고 설정이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자버, 코트린, 그루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버를 선택합니다. 자버 버전은 17 이상을 권장합니다. 스프링부트 버전은 SNRPSHOT나 M 표시가 없는 최신 안정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3.2.0이 최신 안정 버전입니다. 스프링 이니셜리즈어가 생성한 빌드, 그레이델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플러그인 설정이 있습니다. 자버 플러그인, 스프링부트 플러그인, 그리고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중간에는 프로젝트 메타데이터인 그룹, 버전, 소어스 컴패터빌러티가 있습니다. 하단 디펜던시즈 섹션에는 여러분이 스프링 이니셜리즈어에서 선택한 의존성들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스프링부트 스타터 웹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프링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버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스프링부트가 자동으로 호환되는 버전을 관리해줍니다. 의존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Add Dependencies 버튼을 클릭하면 수백 개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스프링 웹을 선택하여 REST API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선택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가 편리합니다. H2는 별도 설치 없이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스프링 부트 데브툴즈를 추가하면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재시작되어 개발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프로젝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는 표준화된 디렉토리 구조를 따릅니다. SRC 메인 자바 폴더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자바 코드가 들어갑니다. SRC 메인 리소어시즈 폴더에는 어플리케이션, YML 같은 설정 파일과 정적 리소스가 위치합니다. SRC 테스트 자버에는 테스트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버 폴더 안에서는 계층별로 패키지를 나눕니다. 컨트롤러 패키지는 HTTP 요청을 처리하고 서비스 패키지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며 리파저토리 패키지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담당합니다. 계층 구조, 즉 레이어드 아우커텍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계층이 명확한 역할을 가지는 것을 관심사의 분리라고 합니다. 컨트롤러는 HTTP 요청 처리만,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만, 리파저토리는 데이터베이스 접근만 담당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면 유지보수가 매우 쉬워집니다. 테스트하기도 좋은 구조이며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MySQL에서 PostgreSQL로 바꾸더라도 리파저토리 계층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계층 구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YML은 스프링 부트의 모든 설정을 관리하는 핵심 파일입니다. 마치 리모컨의 설정 메뉴처럼 서버 포트부터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YAML 형식을 사용하여 계층적이고 읽기 쉬운 설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설정하고 서버 포트를 변경하며 로깅 레벨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프링은 XML 설정 파일을 사용했지만 스프링 부트는 YAML로 훨씬 간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YML 설정 파일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에 스프링 키가 있고 그 아래에 데이터 소어스 설정이 있습니다. URL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주소,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은 JDBC 드라이버,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인증 정보입니다. JPA 설정에서는 하이버네이드 DDL 오토를 크리에이트 드라프로 설정하여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테이블을 생성하고 종료 시 삭제합니다. SQL을 true로 하면 실행되는 SQL 쿼리를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섹션에서는 포트를 8080으로 설정하고 로깅 섹션에서는 특정 패키지의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YAML 형식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XML보다 간결하고 JSON보다 읽기 쉬운 형식입니다. 들여쓰기로 계층 구조를 표현하여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는 스페이스 2칸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며 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석은 샵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어 관련된 설정을 그룹화하기 쉽고 가독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프로필별로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마다 다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데브 YML은 개발 환경 설정, 어플리케이션 프라드 YML은 운영 환경 설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H2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MySQL이나 PostgreSQL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로깅 레벨도 개발 환경에서는 디버그로, 운영 환경에서는 인포나 오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설정 파일의 우선순위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 부트 3의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버 17이 최소 버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GraalVM 네이티브 이미지를 지원하여 빠른 시작 시간과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라머터 아브저베이션 API를 통해 향상된 관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카우터 2.9로 전환되어
패키지명이 자벡스에서 저카우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코드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능도 크게 개선되었고 보안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의존성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 자바 프로젝트는 의존성 지옥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라이브러리 A는 카먼즈랭 2.6을 요구하고 라이브러리 B는 카먼즈랭 3.1을 요구하면 버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 문제를 BOM, 즉 빌 오브 머티리얼즈로 해결했습니다. BOM은 호환되는 라이브러리 버전의 목록으로 스프링 팀이 테스트를 거쳐 호환성을 보장한 버전들입니다. 스타우터는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묶어놓은 패키지로 하나의 스타우터만 추가하면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가 함께 들어옵니다. 의존성 관리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펜던시즈 섹션에서 스타우터를 사용할 때는 버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우터 웹과 스프링 부트 스타우터 데이터 JPA는 버전 없이 추가됩니다. 스프링 부트의 BOM이 자동으로 호환되는 버전을 관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인 H2는 런타임 온리로 지정하여 런타임에만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테스트 임플러멘테이션은 테스트 시에만 사용하는 의존성입니다. 만약 특정 버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즈선처럼 버전을 명시할 수 있지만 다른 라이브러리와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타우터의 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우터 웹 하나만 추가하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스프링 MVC, 탐캣 임베디드 서버, 잭선 JSON 라이브러리, 밸러데이션 라이브러리 등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옵니다. 직접 하나씩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우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라이브러리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데 이를 전위적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레이델이나 메이버는 전위적 의존성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의존성 스코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러멘테이션은 컴파일과 런타임에 모두 필요한 의존성으로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런타임 온리는 런타임에만 필요한 의존성으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대표적입니다. 컴파일할 때는 JDBC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되고 실행할 때 실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테스트 임플러멘테이션은 테스트 코드에서만 사용하는 의존성으로 최종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컴파일 논리는 컴파일할 때만 필요한 의존성으로 람박이 대표적입니다. 각 스코프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래드로 디펜던시즈 명령을 실행하면 의존성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버전으로 포함되었는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제이에는 그레이델 탭의 의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버전 충돌이 발생하면 그레이델은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버전을 선택합니다. 전위적 의존성도 추적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업데이트와 의존성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라이브러리는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스프링 부트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기트허브의 디펜더바트이나 SNYK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취약한 의존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폴 리퀘스트를 생성해줍니다. 의존성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추가하세요. 많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 빌드 시간이 늘어나고 보안 위험도 커지며 라이선스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오늘 스프링 부트 새 시작하기 완벽 가이드를 모두 학습했습니다. 스프링 부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지, 프로젝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설정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의존성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프링 부트로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하며 익혀보세요. 실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